자, 전해드린 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질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해당 사건의 쟁점을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2015년 7월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병이 그냥 단순한 합병이 아니고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을 위해서, 즉 이재용 회장이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조작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쟁점이었는데요. 네. 핵심은 뭐였냐면 제일모직의 자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라고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 이 삼바를 그 분식회계 해가지고 가치를 뻥튀기 했다. 그래서 제일모직의 그 가치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에스티메이트 되고 그래서 이재용 회장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돼서 그걸로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에 굉장히 유리해졌다. 이런 혐의인데 그런데 사실은 2020년 6월 26일에 대검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9월 1일에 기소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한 3년 5개월도 더 지나서 오늘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검찰은 징역 5년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의 사안, 검찰의 구형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의 판단이 나올 거라 보시나요? 사실 두 축에 있는 거죠. 하나는 부당 합병을 했다는 거고 그 과정 중에 회계부정까지 저질렀다는 건데요. 맞아요. 이를테면 그 당시에 합병을 할 당시에 이 제일모직은 삼성물산보다 영업 매출이나 총 자산 규모가 훨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의 어떤 그런 5.5배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게 삼성물산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평가된 상황에서 그리고 검찰의 시각에 따르면 회계 부정까지 저지르면서 이 경영 승계를 용이하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한 번 또 판결이 관련해서 나온 게 있었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2022년도 4월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련의 작용이라는 취지로 판단을 한 바가 있어서 아마 유죄가 나오지만 이 재벌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른바 사모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때는 실형 3년을 선고하지만 유예 기간은 5년. 이게 집행유예로 내릴 수 있는 최대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고형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재용 회장의 그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지 이게 관심인데 이건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했던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실적인 실적이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미리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불리한 것은요. 삼성의 관계 임원들 그다음에 국민연금 관계자들까지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불리할 것 같고 핵심은 뭐냐면 역시 이것이 이러한 합병이 경영상의 판단이었느냐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합병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느냐가 그 핵심일 텐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재용 회장 측이든 아니면 검찰 측이든 뭐 그 항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국가적으로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재판 아니었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100번도 넘게 이제 재판에 출석했는데 그 과정에 해외 출장도 못 가고 또 대외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래서 만약에 유죄가 나와도 항소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면 복권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재판은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1심 판결 나온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많지 않은 2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사고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좀 논란이 있어요. 굉장히 좀 끔찍하죠. 새벽 4시 40분쯤에 일어난 사고고요. 강남 대로변에서 일어났습니다. 20대 여성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는데 오토바이를 굉장히 세게 들이받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굉장히 출혈이 많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피해 남성 50대 남성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논란이 된 건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한 100m 정도를 더
이렇게 밀고 갔다라는 겁니다. 어허.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속도도 상당했다라고 하고 예. 이 가해 20대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채취해 보니까 면허 취소 수준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다고 하고요. 지금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 혐의 받고 있고 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예, 지금 뭐 정황을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저 만취한 20대 여성 운전자가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반려견만 안고 밖으로 나와서 구급에 관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이건 어떻게 뭐 처벌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상황들은. 일단은 특가법에 위험운전 치사라고 해가지고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저렇게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에는 네네.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벌금형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도주까지 했다. 그렇게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주까지 했다. 그러면은 그 형이 더 세져가지고 예. 5년 이상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런데 네네. 판례에 따르면 이때 도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고 현장을 이탈해가지고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도주다. 이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예. 저렇게 아무리 여성 운전자가 그 옆에서 그 반려견 안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런 걸 가지고 도주라고 해서 더 강하게 처벌할 수는 없는데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음주운전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 정치권에서는 이런 음주운전자들에 대해서도 공천하겠다라고 이렇게 시대 역행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예.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입자 친모가 구속이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이 두 부부에게는 쌍둥이 여자 아이들이 예. 있었는데요. 인천에 놀러 갔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자정쯤에 모텔에 투숙을 했고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새벽 3시쯤에 상당히 좀 크게 울었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침대에 똑바로 눕힌 것이 아니라 좀 엎어서 눕히고 자던 중에 사망했다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처음에는 남편이 내가 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부인이 한 것이다 실토라면서 진술이 엇갈렸던 측면도 있고요. 예.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어떤 고의성 없이 사망했다라고 하기에는 쌍둥이 두 자매가 같이 사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여러 들여다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친모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 지금 예. 저 아이가 심하게 울면서 얼굴을 침대에 매트리스 향하게 놨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동 치사 혐의 이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이제 계부가 말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했다가 예. 나중에는 먼저 잠들어가지고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